이 운반기체는 주입구로 연결돼서 분석할 시료와 함께 컬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석할 시료는 주입구의 셉텀을 통해서 분석장치로 투입되면서 검출된 신호는 정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각 성분별 세기와 소요 시간으로 표시된 크로마토그램으로 온도에서 분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휘발되는 온도에서 분해되거나 휘발이 되지 않으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바이어의 화학 분석입니다. 오늘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치의 분석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료 분석이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가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치 각 부분의 역할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시료의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의 분배 계수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크기, 휘발 온도, 극성 등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리할 시료를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기체인 경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이고 액체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고정상은 컬럼 안에 고정되어 있는 물질로 다공성 입자들을 충진한 고체 고정상도 있고 점성이 있는 액체를 컬럼 내벽에 얇게 코팅한 액체 고정상도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은 액체 고정상을 이용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GLC, 즉 Gas Liquid Chromatography입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는 G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컬럼 내부에 코팅된 고정상인 액상 용매에 대한 시료 성분들의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되는 방법인데요. 시료 성분이 계속해서 고정상인 용매와 이동상인 운반기체 사이를 이동하면서 시료가 각 성분별로 분리되게 됩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비극성 용매가 코팅된 고정상의 경우 비극성 시료들은 비극성 고정상에 오래 머물면서 머무름 시간이 커지게 되고요. 반면에 극성 시료들은 비극성 고정상에 대한 용해도가 작기 때문에 빨리 용출되고 머무름 시간이 짧게 됩니다. 이렇게 시료가 컬럼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료들이 시간차를 두고 분리되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상은 극성, 비극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원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성분이 혼합된 유기화합물을 액체 고정상이 코팅된 컬럼 내부로 통과시키면 이동상인 운반기체와 함께 이동하는 유기화합물이 각 성분별로 이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컬럼을 먼저 통과하는 성분부터 컬럼 끝에 있는 검출기에서 확인이 되고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동 속도별로 각 성분들이 하나씩 검출되는데 검출까지 소요된 시간과 검출된 강도에 따라 차례로 그래프로 그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섞여있던 유기화합물의 각 성분별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G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장치 구성인데요. 분석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GLC 분석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할 시료를 분석장치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운반기체가 있고요. 이 운반기체는 주입구로 연결돼서 분석할 시료와 함께 컬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석할 시료는 주입구의 셉텀을 통해서 분석장치로 투입되면서 기화되고 운반기체에 실려서 컬럼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료를 주입구에 넣을 때에는 주사기 바늘을 이용합니다. 주입구 상부에 있는 셉텀은 고무 재질의 실리콘 마개인데요. 주사기 바늘로 시료를 주입할 때 셉텀을 뚫고 들어가서 시료를 주입하게 되고 주입이 끝나면 주사기 바늘을 빼게 됩니다.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셉텀을 통해 들어간 시료가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셉텀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주입구에서 투입된 시료는 운반기체에 의해서 가늘고 긴 컬럼을 지나게 됩니다. 이 컬럼 구간을 지나면서 혼합된 시료가 성분별로 이동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 성분별로 분리되게 됩니다. 시료가 컬럼을 지날 때 오븐을 이용해서 적정한 온도를 맞춰주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븐을 이용해서 온도를 설정할 때 최적의 온도는 시료의 끓는 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료의 끓는 점보다 20도에서 30도 높은 온도가 좋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분석할수록 분리능은 향상되지만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요.
분석할 시료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로 관리하는 것이 분리능, 감도, 시간 효율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LC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컬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GLC에서 사용되는 컬럼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5m에서 60m 정도, 그리고 내경이 0.2mm에서 0.8mm 정도인 가늘고 긴 모세관 컬럼입니다. 모세관 컬럼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시료 처리 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분리능은 매우 뛰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복잡한 혼합물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컬럼 내벽에 얇은 방막으로 코팅된 액상 고정상의 두께는 0.05 마이크로미터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요. 컬럼 입구에 걸리는 압력은 20에서 300 킬로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각 성분들은 시간차를 두고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고요. 그 검출된 신호는 정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각 성분별 세기와 소요 시간으로 표시된 크로마토그램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이상의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GLC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진행됩니다. GLC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치의 핵심 부분인 운반기체, 주입구, 컬럼, 검출기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주요 기능과 사양 그리고 스펙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료는 우선 시료가 휘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료가 컬럼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350도의 온도 범위에서 휘발되는 시료여야 하지만 또 동시에 이 해당 온도에서 분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휘발되는 온도에서 분해되거나 휘발이 되지 않으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상으로 이용되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수소, 질소, 헬륨, 아르곤 등이 있는데요. 검출기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운반기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인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헬륨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고요. 질소를 사용할 경우 감도가 가장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1000 미만인 물질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운반기체인 이동상과 함께 기체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분석한 시료는 회수할 수 없고요. 분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료와 고정상 간의 화학적 친화력과 끓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G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